안녕하십니까? 저는 87살 시내 동안 쉬지 않고 현직에서 환자들을 살펴온 내과 의사 박정우입니다. 긴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배웠고 그분들의 삶과 건강에 음식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87의 내과 의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과거 대학병원 교수 시절처럼 연구실에 있거나 혹은 은퇴 후 여유를 즐기는 모습일까요? 물론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나이에도 비교적 건강하게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의 비결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실지 모르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건강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채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많이 먹으면 좋다고만 생각했던 채소가 사실은 예순을 넘긴 우리 몸에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어떤 채소들은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저는 의사로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병원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쉽게 듣지 못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좋다고만 알려진 것들의 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해 특정 채소를 매일같이 과하게 섭취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그 믿음의 작은 경종을 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만 해도 저 역시 채소 예찬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채소는 신이 내린 선물이며 많이 먹을수록 건강 수명이 연장된다고 굳게 믿었지요. 환자분들이나 건강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도 늘 채소 섭취를 강조했습니다. 제 식탁 위에도 항상 다채로운 채소들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더 많은 어르신들의 식생활과 건강 상태 그리고 질병의 경과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제 생각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70 중반을 넘긴 제 오랜 친구 하나는 건강을 누구보다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거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채식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달간 원인 모를 복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보아도 뾰족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없으셨는지요? 몸은 분명히 불편한 신호를 보내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의 답답함을 말입니다. 친구는 점점 지쳐갔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식단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그가 매일같이 챙겨 먹던 샐러드 속 생피망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신 72살의 한 어르신은 혈당 관리를 위해 밥 대신 감자를 쪄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는 구황작물이자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조금 잡히는 듯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혈당 수치가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지고 심지어 위험한 수준까지 오르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박사님, 감자가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진료실에서 마주하면서 저는 젊을 때는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했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와 함께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자 의사로서 환자분들께 더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한다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준 계기였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
생피망 섭취를 중단하고 다른 채소로 대체하자 거짓말처럼 폭통이 사라졌습니다. 감자를 주식으로 드시던 어르신은 감자 섭취량을 줄이고 혈당 지수가 낮은 고구마로 바꾸면서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변화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저는 기존의 의학적 지식에 더해 나이 들에 따른 몸의 변화, 그리고 개개인의 특성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내 나이와 몸 상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질환에 맞춰 어떻게 먹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실제 식단과 건강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미묘한 신체 반응들, 소화 상태, 기력의 변화, 혈액 검사 수치의 변화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채소들이 노년기에는 소화 흡수가 어렵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채소에 다량 함유된 특정 성분은 젊을 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오히려 장 점막을 자극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 진료와 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적인 효능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실제로 우리 몸, 특히 예순을 넘긴 어르신들의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환자분들께 조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식단의 변화만으로도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생으로 먹던 채소를 살짝 데쳐 먹는 것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고 특정 채소의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만성적인 불편함이 사라지거나 혈당,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채소도 나이에 맞게, 그리고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지혜롭게 골라 먹고 조리해야 하는구나.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전체적인 맥락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채소를 가장 즐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 채소가 정말 여러분의 몸에 잘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오랜 진료 경험과 연구를 통해 알게 된 특히 60살 이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채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채소들이 모든 분들에게 해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섭취 방법이나 양,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감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감자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으로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삶거나 쪘을 때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흰 쌀밥보다도 높을 수 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를 채소로 생각하고 안심하고 드시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영양을 따져보면 곡류에 더 가깝게 취급해야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72살의 김순자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밥 대신 찐 감자를 꾸준히 드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 이전보다 훨씬 높아져 당황하셨죠. 감자가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이 오히려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감자를 드실 때는 양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시고 한 번 드실 때도 주먹 반 개 정도의 작은 크기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자만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른 잎채소나 해조류와 함께 섭취하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다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감자 대신 혈당 지수가 훨씬 낮은 고구마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단맛이 있어 만족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감자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칩과 같이 기름에 튀긴 감자는 혈당뿐 아니라 혈중 지방 수치에도 좋지 않으니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밥 대신 감자를 즐겨 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양과 횟수를 조금 조절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피망, 특히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피망에는 렉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렉틴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물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심한 경우 장벽 손상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생피망 속 렉틴이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였던 67의 정순자 어르신 역시 매일 아침 샐러드에 색깔별로 피망을 넣어 드셨습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폭통과 가스참으로 고생하셨죠. 여러 검사에도 이상이 없었지만 생피망 섭취를 중단하자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렉틴 성분은 열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망을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씨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의 렉틴이 비활성화됩니다. 피망을 잘게 썰어 다른 채소와 함께 볶아 드시거나 찜 요리에 넣어 부드럽게 익혀 드시면 렉틴 걱정 없이 피망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도 피망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므로 같은 방식으로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소화기가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생 피망이나 생 파프리카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으로 드셔야 한다면 씨와 심 부분을 깨끗이 제거하고 소량만 드셔보시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샐러드에 흔히 들어가는 피망, 이제는 조리법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생콩나물 또는 충분히 익히지 않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자체는 매우 훌륭한 식품이지만 문제는 조리 과정입니다. 콩나물은 재배 과정에서 수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균 처리되지 않거나 유통 과정에서 오염될 경우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毒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이러한 균들이 더욱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0살의 최영희 어르신은 아삭한 식감을 살리려고 콩나물을 살짝만 데쳐서 무침을 해 드셨다가 심한 설사와 폭통으로 며칠간 고생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식중독으로 진단받으셨는데 원인은 충분히 익히지 않은 콩나물이었습니다. 콩나물은 반드시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안전합니다. 콩나물국을 끓일 때도 충분히 익히고 무침을 할 때도 데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삭한 식감도 좋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세척 콩나물이나 바로 조리 가능한 제품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헹구고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날콩나물이나 덜 익힌 콩나물 섭취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숙주나물도 콩나물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살짝만 데쳐 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 충분히 익혀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노년기 건강에 특히 이로운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면 좋을 채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의사로서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3가지 채소와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드시면 더 효과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뇌 건강, 눈 건강, 혈압 안정까지 도움을 주는 팔방미인 채소입니다. 시금치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년기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눈 건강에 필수적인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하여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과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 속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저희 의원에 다니시는 80살 이영수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몇 년 전부터 매일 아침 시금치를 넣은 된장국이나 시금치나물을 꾸준히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시금치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섭취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금치는 하루에 데친 것으로 한 컵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국, 찌개에 넣어 드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금치의 영양 흡수율을 높이려면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거나 혹은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시금치에는 수산 성분이 있어 과다 섭취 시 결석에 위험이 있으므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시금치 섭취 전 저와 같은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시금치나물 어떠신가요? 두 번째로 적극 추천하는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간 해독과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간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72살 김영희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염증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권유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하셨는데 최근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많이 낮아지고 관절 통증도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며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거나 쪄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포라판 성분을 최대한 보존하려면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고 색이 선명해질 정도로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 특유의 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마늘이나 양파와 함께 볶아 드시면 향도 중화되고 맛도 좋아집니다. 줄기 부분에도 영양가가 풍부하니 버리지 마시고 함께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갑상선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도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어 항응고제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브로콜리 손질이 번거롭다고 느껴 멀리 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로 챙겨 드시면 좋은 채소는 바로 당근입니다. 시력 보호와 심장 건강에 기여하는 고마운 채소죠. 당근의 대표적인 영양소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 특히 야맹증 예방과 황반변성 진행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5세 박만수 어르신은 평소 눈이 침침하고 건조함을 자주 느끼셨는데 따님 권유로 매일 아침 사과와 함께 당근 주스를 갈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안과 정기검진에서 이전보다 눈 상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본인 스스로도 눈의 피로감이 줄어든 것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당근을 채 썰어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거나 다른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생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껍질에도 영양분이 많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베타카로틴이 피부에 침착되어 일시적으로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카로틴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미용상 보기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눈 건강을 위해 매일 식단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황빛 당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채소와 챙겨야 할 채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소들을 우리 식단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씹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 의사로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채소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하루 300에서 500g 정도의 채소 섭취를 권장하지만 노년기에는 소화 능력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주먹 하나 크기의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양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꾸준히 실천 가능한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소를 선택할 때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이른바 무지개 식단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등 각기 다른 색깔의 채소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파이토케미컬, 즉 식물성 생리활성물질이 들어있어 우리 몸에서 다양한 항산화 작용과 건강 증진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토마토의 라이코펜, 보라색 가지의 안토시아닌, 초록색 시금치의 루테인처럼 말이죠. 매일 모든 색깔을 챙기기 어렵다면 일주일 단위로 다양한 색의 채소를 번갈아가며 식탁에 올리도록 노력해 보세요. 채소의 신선도 유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잎채소는 구매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이틀에서 사흘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씻지 않은 상태로 키친타월이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뿌리 채소는 흙이 묻은 상태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채소를 충분히 씹어 삼키기 어려우신 분들께는 건강 주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해 드리는 건강 주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친 시금치 1컵 약 50g, 생당근 반개 약 50g, 데친 브로콜리 반 컵 약 50g, 사과 반개 씨와 심 제거, 레몬즙 한 작은술, 물 150ml를 준비합니다. 먼저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렉틴이나 고이트로겐 같은 성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근과 사과는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물과 레몬즙을 추가한 후 섬유질이 너무 잘게 갈리지 않도록 살짝만 갈아줍니다. 완전히 액체처럼 만들기보다는 건더기가 약간 느껴지는 정도로 갈아야 식이섬유 섭취에 유리하고 혈당도 천천히 올립니다. 이렇게 만든 주스를 드실 때도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당뇨 환자시라면 사과와 같이 단맛이 강한 과일은 혈당을 올릴 수 있으므로 제외하거나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대신 오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시금치나 당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이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특정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스는 너무 차갑게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온 상태로 만들거나 냉장고에서 꺼낸 후 잠시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스는 채소 섭취를 돕는 보조적인 수단이므로 모든 채소를 주스로만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제한하고 씹어서 먹는 채소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씹는 활동 자체가 뇌 건강과 소화액 분비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채소들 중 어떤 것을 먼저 식탁에 올리고 싶으신가요? 혹은 어떤 채소를 주스로 만들어 드시고 싶으신가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알게 된 60살 이후 채소 섭취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평생 건강이 상징으로만 여겨왔던 채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식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면 감자 섭취에 주의하고 소화기가 약하다면 생 피망보다는 익힌 피망을 선택하며 콩나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과 같이 우리 몸에 특히 이로운 채소들은 매일 식탁에 꾸준히 올리셔서 그 건강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혹은 내일 아침 식탁에서 딱 한 가지 채소만이라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늘 드시던 감자 반찬 대신 고구마를 쪄서 드셔보시거나 샐러드에 생 피망 대신 살짝 볶은 버섯을 넣어보는 겁니다. 혹은 평소 잘 먹지 않았던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소량이라도 반찬으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몸에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공 경험이 또 다른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노년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식생활을 지혜롭게 조절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그 노력의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노년기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오해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분명 내년 이맘때쯤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